먼저 22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상병의 아버지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예. 힘드신 기억일 텐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은 2012년 8월 여름에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10월에 경북에 위치한 모 부대로 자대 배치가 된 거군요. 예. 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처음부터 알았다면은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열심히 쫓아가서 의사서 제대를 시킨다든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처리를 했겠죠. 예. 근데 그 동기들이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동기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는 정말 그랬었구나. 작년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아드님이 자대로 배치를 받고 배치받은 다음에 바로 상급자들의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합니까? 예. 동기들 말에 의하면 그 몇 주간 훈련 받을 때는 아주 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기합받고 하니까 그게 다 정상이었답니다. 네. 근데 자대 배치 받으면서 그 70명의 선임병들, 고참들의 그 군번이나 성명, 입대 면원리 이런 것을 모두 외우라고 하니까 또 그 밖에 각종 또 지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기사항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다 외우라고 하니까 일부는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지만 사회생활을 안 했던 저희 아들은 한 두세 명은 그렇게 좀 늦었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아들한테 모든 것이 다 왔답니다. 행정 고참 될 때까지요. 그래서 그런 같은 구타와 폭언과 가혹행위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정신질환이 깊어져서 다시는 못 얻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선임병들로부터 너 이런 거 왜 제대로 암기 못하냐 하면서 이제 구타가 시작되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 나중에 그 부대의 장교들이 간부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조치를 좀 취했답니까? 근데 그 동기들 말에 의하면은 그게 군대 돌아가는 거니까 많이 묵살을 했다고 합니다. 선임병들이 군기 잘 잡아서 부대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간부들로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군요. 근데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인 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금년에 2월 달에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알았는데 작년 자대 배치 받고 나서부터 일병 특히 상병 때서부터는 엄청 얘가 온갖 일들을 많이 행동들을 했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층에서 뛰어내린다든가 혼자 웃고 화내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부모 앞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죽였다거나 수시로 자기 엄마를 죽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망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마다 간부들한테 그런 것을 다 건의했어요.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전달을 했고. 그러면은 간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전우조 그것만 붙여줬대요. 제 무슨 행동이 있으면 보고해라. 왜 부모들한테 그런 것을 안 알립니까? 전우조를 붙여줬다는 얘기는 이 사병이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니까 동료들이 항상 붙어 다니면서 감시하라 그런 뜻이 되는가요? 그렇죠. 근데 자기 물건들을 갖다가 옆 동료들에게 주면서 나 마지막이다 나 자살할 거다 해가면서도 자기 물건들을 다 꺼내서 주고 그랬다는데 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보고를 했다는데 이렇게 묵살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게 보고된다면 즉시 뭔가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그 지휘관들은 부모한테 가족한테 알려서
취소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든가, 뭐 의가서 제대를 시키든지, 그 무슨 부적합 검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빨리 그 가정으로 보내줬어야 되죠. 예. 근데 그런 행동들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한테 이게 알려진 거는 언제쯤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소대장한테 욕설을 했답니다. 아, 병사인데 소대장한테 마구 욕설을 했다. 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동기 말을 들어보면 많이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겨울이니까 훈련 중에 이제 그 경계 근무 쓰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예. 소대장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욕하고 대들었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관 모욕죄를 해서 예. 그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얘 영창 보내야 된다. 빨리 내려오라고 상관 모욕죄니까. 예.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랑 그 대구 영천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 상관 모욕죄를 했으니 실형을 1년 사는데 예. 그러지 말고 대구 북군 정신병원에 보내면 예.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지 않겠느냐.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1, 2년 실형을 받는 되는데 그게 낫겠죠. 그래서 허락을 했죠. 예. 자, 그러니까 그때 아드님의 몸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친 상처 같은 게 있던가요? 그게 지금 확인을 안 해가지고 한 번은 면회를 갔는데 예. 얼굴에 시커멓게 멍들고 발등이 깨졌더라고요. 발톱이. 예. 근데 내복 같은 걸 벗고 씻지를 않는 거예요. 1박 2일이니까 토요일 갔다가 일요일 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텐데. 지금 같아서는 이렇게 떠들어 봤을 텐데. 예.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신병자의 특성이 잘 안 찍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았지 봅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뭔가 암기사항이나 부대 생활에 조금 적응이 미숙하다고 해서 선임병들이 때리고 욕하기 시작했고 결국 결국 이 병사는 물건을 갖다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난 이제 그만이야, 끝날 거야, 자살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시작을 했고 망상증도 보이면서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외치기도 하고 또 아까 뭐 어디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셨죠? 예. 뭐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데 누구 간부 말 들어보니까 운동하려고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 얘기는 나중에 면회 갔는데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지휘관한테 대들기도 했다. 그러면 이미 이때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심하게 된 경우인데 이때서야 이제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가서 만나보신 거군요. 근데 정신병 이상 있다는 말은 모르고 내가 소대 상관한테 언어 폭행을 했으니 영창 가야 된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갑자기 대구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러다고 그랬죠. 그렇군요. 정신 이상을 일으킨 사병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신 이상이 있었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상관을 모욕했으니 처벌해야 되니까 부모가 빨리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근데 입대 전에는 뭐 혹시 아드님한테 이런 증상이 뭐 있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까? 그렇죠. 예. 군에서도 이제 휴가 잠깐 나왔을 때는 별일이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밖으로 알려지고 하면은 아마 부대에서는 뭐라고 전화가 왔을 텐데요. 뭐 연락이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7월 18일 날 중대장님하고 그 탄약산 상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지. 왜 그때 그 집사람이랑 나랑 쫓아가서 그렇게 애걸복걸 일주일만 열흘만 한 달만 좀 제발 좀 영창 보내지 말고 좀 우리 가족한테 보내달라. 우리가 치료시키겠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제발 좀 보내만 달라. 그렇게 했을 때 한 달만 6월 5일 날 그때만이라도 보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왔는데 세상에 아무 감정이 없는 그 식물인간이 됐어요. 부대는 책임이 없다 그럽니까? 제대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고? 군에서는 자기 일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어디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죽음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정말 힘드실 텐데 군 당국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해주시죠. 저희들은요, 마지막에 이제 그 6월 5일 날, 얘가 휴가를 4박 5일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예. 훈련병 때 100일 휴가 4박 5일하고 상병 고참 때 작년 후반기에 그 4박 5일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다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6월 5일 날 휴가 가서 6월 12일 날 저녁인데 6월 5일 날 다시 중대장한테 상해를 요청했으니까. 예. 그 보통 제정신이라면 아무리 뭐 해도 어떻게 일주일 남겨놓고 상관 그 상해를 입는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렇죠. 뭐 며칠 있으면 제대한데까지 거면 부대에서 뭐라 그러든 뭐 며칠만 참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것도 휴가 나왔다 들어가서 프로 제대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힘드신 얘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드님 문제 저희가 좀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서 꼭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